오신 김에 도수치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비급여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지난해 3월분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1조 8,8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면 비급여 진료비가 무려 2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이제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진료인데요. 항목별 비급여 진료 1위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신 김에 도수치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다른 치료하러 갔다가 오신 김에 도수치료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환자들 입장에서는 병원 가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도수치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도수치료 진료비가 1,200한 8억 원 정도 됐는데요. 전체 13%를 차지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에 따라서 진료비가 최대 62.5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62.5배요. 병원에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가 정말 천차만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이 되는 그런 진료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이 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얼마의 진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급여 진료비 같은 경우에 뭐 도수치료도 그렇지만 각종 비타민 주사제 뭐 이런 것들 많이 병원에서 맞으라고 권고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이 비급여 항목은 자기들 마음대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곳은 8,000원을 받는데 다른 곳을 가보면 50만 원을 받는 것도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고무줄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 고무줄 가격이 책정되는 게 도수치료만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네, 저도 정형외과 한 몇 달 전에 갔다 왔는데요. 체충격파 치료라는 거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근골격계나 이런 데 통증이 있으면은 체충격파 치료 받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체충격파 치료는 최대 가격이 45만 원, 최소 가격이 2만 원으로 최대 43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22.5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제를 투입하는 시술의 경우에는 최대 가격이 380만 원, 최소 가격이 20만 원으로 무려 360만 원이나 차이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척추 MRI의 경우에는 최대 최소값 차이가 종합병원급에서 63만 원까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 그러네요. 왜 이게 아니, 뭐 특별히 다른 시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나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살짝 벼 가지고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때도 뭐 반창고 하고요. 연고가 네. 비급여 되는 거를 막 주는 거예요. 오. 이런 식이에요, 지금. 또 의료기관별로 그렇잖아요. 무슨 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중에서 비급여 진료 규모가 제일 큰 데는 또 어디입니까? 정형외과 말고 어디가 많을 것 같으세요? 우리 얼굴하고 가가지고 관련돼 저 보험 잘 안 되는 항목은 치과가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치과의 비급여 항목, 비급여 진료비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치과 의원이 7,400억 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해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진료비가 2,700여억 원으로 33%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크라운, 이게 한 20%, 그리고 치과 부정교합 교정하는 거, 이게 419억 원으로 5.2%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비급여 진료 항목 가격 제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의 의료비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의료비 네.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우리가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료 항목의 경우에 급여 항목의 경우에 좀 현실화해 줄 필요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걸 비급여 항목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측면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화도 필요하겠지만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재정이나 아니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높인다고 하는 차원에서 정말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방안들을 같이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 갈 수도 없고 병원요. 어디 아프고 그러면 가야 되는. 가서 또 기분 나쁘고. 에이.